이어서 보겠습니다. 206페이지. 자, 71번입니다. 용익권자의 보호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데 이쪽은 여러분들 그 요약지 108페이지 있죠? 108페이지 쌍가로 8번입니다. 이거는 그냥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제 풀면서 이해할게요. 1번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개발법에는 거의 맥락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해지할 수 있다. 두 번째, 2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에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 청구, 보증금 논리도 그 얘기잖아요. 자, 소유자한테 해달라는 거 안 줘. 왜? 돈 없어. 그러니까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 얘기죠. 한번 금전의 반환 청구권 행사에 따라 해당 금전을 지급한 시행자는 누구에게? 거꾸로 나중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뭐라고요? 구상권, 구상할 수가 있고요. 근데 얘가 또 안 주네요. 4번 시행자는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기속될 대지 건축물의 저당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4번이 4번 그죠? 압류예요. 압류할 수 있고요. 그 압류한 그 권리가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 얘기죠. 그 압류할 수 있다. 답 4번. 5번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 민법, 주택임대차 등등등도 전부 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으면. 자, 여러분 113페이지 그 동그라미 위에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있죠, 그죠? 3번. 왜냐? 세입자도 나가야 공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고요. 72번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바로 그 페이지 있죠. 113페이지 쌍가로 9번 그 내용입니다. 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가로 안에는 해당 요 가로 안에가 이제 바로 114페이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요거 그죠? 요거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에 분양받을 권리는 언제라고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오죠. 물론 가로 안에 따로 정했다면 따로 정한 날 그 얘기입니다. 이럴 때 틀린 거 찾아라. 1번 쉽게 말하면 공통점이 뭐죠? 증가 전보다 증가되는 게 답이고 반대로 나오면 틀린 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주관식 아니니까. 1번 한 필지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 증가했죠? 2번 단독 또는 다가구가 다세대 단독주택이 공동으로 전환 증가했죠? 3번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여 소유자가 증가했죠? 증가. 그 다음에 4번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여러 개가 한 필지 토지로 합병되어 소유자가 감소했다. 내용 불문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증가. 답 4번. 5번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서 속하는 동일한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각각 분리했다는 것 자체가 증가했죠? 예. 그래서 이거는 거저먹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73번에 여러분 풀어주세요. 이거는 다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풀어주시고요. 7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보세요. 이거는 순서니까 순서는 내가 알 거 없잖아요. 요거. 준공인가 공사하려고 옷이 대분통수 요게 바로 작년도 기출문제입니다. 14번이. 자, 75번 바로 볼게요. 자, 준공인가 및 이전 고시인데요. 옳은 것 1번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자, 시행자가 누구라고요? 시장군수라는 얘기죠.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도지사에 인가받습니까? 인가받지 않는다. 이걸 또 바꾸면은 시장군수가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는다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 되겠죠. 2번 시장군수는 준공인가 이전에는
입주 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시행자에게 허가할 수가 없다? 허가할 수가 있다. 완공된 거. 이미 여러분들 그거 보세요. 114페이지에 보시면 쌍가로 1번에 그 12절, 동그라미 3번에 4번. 아직 그 얘기 아시겠죠? 까만 것만 읽어봐. 까만 것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토주공인 시행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했다면은 시장건수가 필요하면 또 받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들 바로 그 위에 바로 3번의 인가 절차에 아니 그 동그라미 2번 그죠? 쌍가루 1번에 동그라미 2번 내용 2번 예. 했다면은 그걸 받은 걸로 간주해 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고에 고시했다. 이게 뭐죠? 소유권 이전 고시 줄인 겁니다. 이전 고시한 날 아니죠.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음 날이죠. 5번 정비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 건축물 설정된 저당권 등등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건축물에 설정된 걸로 보죠. 그죠? 갑구을구 다 설정된 걸로 본다 그랬죠. 넘깁니다. 76번 정비사업의 공사 완료에 따른 절차 등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밑에 소유권 대분 통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맞고요. 2번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등등은 똑같이 설정된 걸로 본다. 3번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 또는 지급해야 된다. 원칙 맞죠? 그죠? 다음 날. 소유권 이전 고시 후가 여기서는 다음 날로 인식하면 돼요. 근데 청산금 항상 다음 날 표시를 잘 안 합니다. 일부러. 정확한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 고시면 지나가면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음 날이지만 표현은 청산금은 개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날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14일 내에 촉탁 신청합니까? 언제 하죠? 지체 없이. 14일 내에는 개발법이죠. 개발법 지체 없이. 4번 틀렸죠? 정답이죠. 5번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부터 대지 건축물에 관한 등기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등의 타등기를 하지 못한다. 깔끔하죠? 예. 자, 다음 문제입니다. 77번 정비사업의 청산금 설명으로 옳은 것. 청산금 이런 여러분들 요약집 115페이지에 쌍가로 4번 그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1번 시행자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 후에 청산금이지만 이전 고시 전에는 청산금을 부당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가 없다? 할 수 있죠. 특히 뭐 할 때 분할 증서할 때는 당연히 그 전부터 미리 조금씩 주고받고 하겠죠. 그러니까 1번을 알면은 3번을 같이 봐요. 3번 먼저 볼게. 3번 시행자는 청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분할하여 지급해서는 안 된다. 틀렸죠? 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전고시 전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2번 청산금을 증서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입니까? 언제입니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항상 다음 날 아니면 이전 고시 후도 좋고요. 하여튼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다음 날 청산금 다음 날 5년간 소멸시효 이건 다음 날이죠. 3번 됐고 4번 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 행사한다. 이게 뭐죠? 제목이 저당권의 물상대위. 그죠? 기억나죠? 저당권의 물상대위가 여러분들 116페이지에 메뉴에 쌍가로 5번 내용이죠? 네. 저당권의 물상대위.
답 4번. 5번.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 군수인 사업 시행자는 지방세 체납 처분 예에 의하여 증서할 수가 있죠. 있다. 자, 이제는 거기 제4절 보겠습니다. 비용 부담 보칙인데 썩 그래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어쩌다가 잊을만 하면 나옵니다. 그러면 거의 뭐 틀립니다. 하지만 나왔던 것들을 기본적 내용만 몇 개 보겠습니다. 자, 비용 부담 및 징수의 원칙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것. 여러분들 이거는 116페이지 거기 13절 그 밑에 이제 하단 나오죠. 1번 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 비용과 정비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2분의 1이 아닙니다. 아니고 차액을 뭐라고 차액을 여러분들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부과금 나오죠. 기억이야. 발생하는 수입의 차액이지 2분의 1이 아닙니다. 차액. 2번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나 징수는 시장 군수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라고요? 바로 디귿. 바로 밑에 정관 등 정관 규정 시행 규정인 정관 등으로 정합니다.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시장 군수는 그가 시행하는 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 기반 시설에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부담시키라. 그게 무슨 3분의 1이다. 그럼 이거는 어디 있다고요? 대통령령에 있는 것이지 국토교통부령이 아닙니다. 대통령령에 있다는 겁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켜라. 이거는 법에 있어요. 근데 대통령 가서는 전부 안 된다. 일부만 해라. 3분의 1까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3분의 1까지. 4번 강제 징수 절차는 그냥 독촉합니다. 어쩌 않네? 압류합니다. 압류한 다음에 경공매죠. 그죠? 공매죠. 공매 끝나면 청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산과 공매만 바꾸면 서로. 이거 실무 절차입니다. 그냥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더 이상 뭐 나올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 문제가 기출문제입니다. 78번 문제가. 5번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공동구에 소용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 이거는 다 똑같다. 국토법상 배운 그 공동구 있죠? 비용도 자, 비용 부담시킨다. 면적이요. 시행기간이요. 면적을 많이 차지하면 많이 내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개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5번이 맞는 표현 되겠죠? 자, 79번. 자, 정비사업의 시행자 A는 사업비용과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금으로 부과하였으나 소유자가 체납하였다. 이에 A는 체납된 부과금 등에 대해 징수를 시장 B에게 위탁하였다. B가 50억 원을 징수했다면 법령상 A가 B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 자, 위탁 수수료 몇 프로죠? 4%죠. 5, 4, 20 얼마죠? 2억이지 2억. 답 3번. 80번 비용 부담 등 설명으로 틀린 것. 자, 틀린 것. 1번 시장군수는 시장군수가 아닌 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녹지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는 있어요. 법이에요. 전부가 되었던 일부가 되었던 여러분들 116페이지 쌍가르 1번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기억 니은 하여튼 뭐가 되든 간에 정비 기반 시설이건, 그러니까 정비 기반 시설이건 공동 이용 시설이든 간에 뭐든지 간에 그 중에서 여기는 그 중에 녹지라고 쓴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간에 전부 또는 일부는 어디 있다고요? 법에 있다. 그런데 이번에 관리자의 비용 부담 요것이 어디 있다고요?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봐봐요. 동그라미 2번에 기억. 일부다. 일부이죠? 일부인데 니은 얼마 가집니까? 얼마?
3분의 1까지. 밑에 건 뭐 보지 마세요. 3분의 1을 이내 해라.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첫 번째 줄에 조사, 측량, 설계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2번 뭐 2번. 시장운수는 그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 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다면 협의하여 얼마까지? 3분의 2가 아니고 3분의 1. 3분의 1까지를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것이 관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국토법이 올해 얘기했었죠? 법률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럼 분명히 개발법과 정비법도 영향받아가지고 분명히 이것도 아마 앞으로 폐지할 확률이 큽니다. 근데 워낙 개발법은 말을 안 들으니 아직까지 개발법은 아직까지 세종시가 없는 걸 뭐 그렇잖아요. 이 작것들이 아주 월급만 받고 일을 안 해. 그죠? 그렇게 얘기해도 말 안 들어먹어요. 공무원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닙니까? 남 시키는 게 제일 싫어요. 저들 선배가 시키는 거 하는데 우리 국민들을 알아서 지 아래로 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달라 그러면 안 해주고 잠잠할 때 지가 한 것처럼 싹싹 바꿔놔. 그런 게 있어요, 공무원들이. 자, 그 다음에 3번. 시장군수가 아닌 시행자는 부가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한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그 부가증수를 위탁할 수가 있고요. 4번 공동군. 똑같죠, 그죠? 예. 공동군데, 자, 부담 비율 봐요. 두 번째 줄에 얘기했죠? 점령, 예정, 면적. 무조건 면적이면 면적. 그 정도 알아두면 면적. 면적이다. 그 다음에 5번 읽어주시고요. 자, 81번하고 82번 문제가 이제 공공시설 기속인데 81번을 여러분 풀어봐 주시고요. 8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82번을.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기속 등 설명으로 틀린 건데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은 117페이지에 일단은 기본적 내용이 쌍가로 3번입니다. 3번 그 아래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쌍가로 2번까지 쌍가로 2번, 쌍가로 3번 요거 내용입니다. 1번은 이제 쌍가로 2번 내용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 해당 정비구역 안에 소재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우선하여 매수정할 수가 있다. 이거는 동그라미 쌍가루 2번에 동그라미 1번 지문이고요. 자, 2번부터가 이제 밑에 3번입니다.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 폐지가 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조합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 개발법은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죠. 이는 무조건 전부 의무적입니다. 다는 양도입니다. 양도한다. 맞습니다. 3번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가 우선 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매수에 관한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 청해야 된다. 이것은 어디냐면 쌍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니은, 요거면 니은 14일 내에 그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조합에게 양도될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된 때에 조합에게 양도된 걸로 본다. 여러분들 고민해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거기 요것이 이제 용도가 폐지될 때 양도한다 그 얘기고 3번 보시면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되고 뒤에 그 나오잖아요. 준공이 인가되어 통지를 한 때에 그러니까 준공 인가한 때가 아니고 인가하고 플러스 뭐 한 때 통지까지 나와. 통지까지 그러니까 인가하고 통지까지 나와줘야 돼요. 통지한 때에 준공 인가되어 통지한 때 그래서 4번 틀린 겁니다. 양도된 걸로 본다. 5번 시행령은 관리청에 기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기속 또는 양도될 재산 종류 세목을 준공인가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려고는 이제 3번의 앞부분이죠. 앞부분. 자,
자, 83번입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쌍가로 4번에 4번. 1번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된 자문을 하려는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 기술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국장에게 등록이 아니고 시도지사, 여러분들 쌍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거기 세 번째 줄 넣어줘. 시도 국장 아닙니다.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2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건축물의 철거와 정비사업의 설계, 시공 및 회행함사를 병행하여 할 수 없습니다. 요거는 한 장 넘기면은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3번에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철거, 설계, 시공, 회계 안 되는 업무입니다. 철설시회안 그랬죠. 중국말로 철설시회안. 하나만 해라. 내가 설계하면서 내가 설계하고 내가 또 시공할게 이러면 부실공사예요. 그죠? 좀 하나씩만 해라 그 얘기죠. 철설시회안. 뭐 중국말 어렵지 않아요. 3번 자 보겠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 맞습니다. 바로 그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밑에는 4번에 꼭 까맣게 되지 그죠? 민법 중 위임. 4번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선고받고 몇 년? 2년. 그러니까 바로 동그라미 5번인데 결격 사유인데 전부 다 2년입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디귿. 그 다음에 미음, 비읍 전부 다 2년. 자, 그다음 5번은 뭐냐?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월을 초과한 때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맞죠? 그죠? 그래서 6번 보시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라. 의무적이죠. 딱 4개. 기억, 부정 등록, 리얼, 직접 수행하지 않을 때. 이응, 3년간 방금 말한 5번 질문이죠. 3년간 2회 이상 12월 초과. 그래서 12월을 공부할 때는 1년으로 하라 그랬죠. 3년, 2회, 1년. 3, 2, 1. 지읒, 명의 되어, 등록 중 되어. 딱 4개입니다. 4개. 그 중에 이제 5번은 하나가 되겠죠. 84번 같은 맥락입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 대한 필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뭐냐? 딱 보는 순간 2번. 뭡니까? 명의 대여. 답 2번. 5번은 뭐니까? 3회, 2회, 1년, 즉 12월이죠. 그러니까 6월 틀린 겁니다. 자, 넘깁니다. 85번입니다. 요거 어디 있느냐? 119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청문회. 지금까지 한 번 나온 적 없습니다. 없는데 나올 법해요. 이제 해요. 정비법상 청문을 반드시 해라. 1, 2, 3, 4호 정추조사관. 시작. 정추조사관. 한 번 더 시작. 정추조사관. 전부 다 정비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록 취소,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사업시행인가의 취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취소. 정추조사관인데 85번 딱 보니까 정추조사관, 정추 4번도 정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자만 해갖고는 안 된다 얘기해요. 해오고 난 다음에 그래 다 있네. 정추조사관 이럴 때 뭡니까? 정비법과 관련 없는 걸 찾으면 되잖아요. 4번 정비 앞부분 나오는 앞부분은 그러니까 정비 기본 계획은 뭡니까? 장기 발전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집행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부할 때 정추조사관 하되 정이 뭐라고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추는 추진위원회, 조는 조합설립, 사는 사업시행, 관은 관리처분. 이렇게 정도 알고 있어야 당연히 4번 정비기본계획 취소는
아님을 알 수가 있죠. 86번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오면 찍으세요, 그냥. 자, 우리가 지금 6문제 맞추기 위해서 지금 거의 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거의 한 200문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한 문제라도 뭐 이렇게 노출도 없이 해야 되지만 제가 버려라 이런 것들은요, 설령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저를 원망하면 안 되고요. 안 되고, 그런 것들은 거의 나온 적 없기 때문에 버리자. 6개에서 여러분들은요, 솔직한 얘기를 한 최소 3개에서 4개만 맞추면 잘한 겁니다. 5개 맞추려고 전부 다 했다간 더 못 맞춰요. 왜? 반드시 잘 나오는 부분들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릴 건 과연 버려주고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정비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잠깐만요. 좀 지웁시다. 이제 건축법인데 이게 나오면 안 되겠죠? 건축법 같이 보겠습니다. 건축법. 자, 220페이지 같이 봅니다. 220페이지 건축법. 자, 이건 문제 풀면서 이제 건축법 어찌 보면은 모든 법 중에서 그래도 가장 조금 할만하다. 그나마 좀 분량이 좀 많아 그렇지. 물론 중간 파트에 이제 구조 재료 파트는 좀 내가 버릴 게 있지만 그거 빼놓고는요, 여러분들이 7개에서 4개에서 5개까지 맞춥니다. 요것도 한 4개 정도, 5개 정도 맞추면 좋아요. 보통 한 문제가 얼토당토하게 나오기 때문에 6개까지 맞추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한 개는 공부해서 맞추고, 한 개는 찍어서 맞추고, 3번째는 그냥 맞추고, 4번째는 하다 보니 맞추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공부해서 맞추고가 반대에 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요, 1번하고 2번은 여러분 푸세요. 1번, 2번은. 뭐 2번은 내기, 바보, 지주, 그거니까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또 중복되는 문제 나올 겁니다. 자, 1번은 마찬가지고요. 자, 3번을 같이 봅니다. 건축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일단 1번,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건축 설비의 설치 공사를 하는 자가 건축주가 아니다? 아니죠. 건축주. 현장 관리인 두어. 그러니까 건축주가 설계자와도 계약하고, 또 누구랑 시공자와도 계약하고 감리자와도 계약하고 다 하는 겁니다. 건축 관계자라고 부르죠. 2번,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바닥은 뭡니까? 지하층 바닥이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가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틀렸죠. 3번, 층수가 25층이며 그 다음에 높이가 120m인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이다. 맞죠? 맞잖아요. 그래.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도 틀리면 얼마나 안타까워. 그죠? 예. 자, 고층 건축물이 몇 층 이상이죠? 몇 층 이상입니까? 30층 이상이죠? 또 몇 미터죠? 둘 다 동시여건이요.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돼. 그래, 하나만 맞으면 되잖아. 하나만. A 또는 B니까, 그죠? 예. 그냥 그래요. 30층 이상이든지, 아니면 30층이 안 돼도 120m 이상이든지, 아니면 30 이상인데 120m가 안 돼도 뭐라고요? 고층 건축물이야. A 또는 B. 시끄러워요, 거기. 자, 그동안 안 오다가 말이야. 이제 매일 와야 돼. 아, 더 이상 얘기가 안 되겠다. 삐질 것 같아. 자, 그냥 나쁜 일 한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3번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김에, 그러면은 초고층은 뭐죠? 50층 이상 또는 200m. 그러니까 뭡니까? 고층은 30하고 120이죠. 저를 봐요. 층의 구분이 안 갈 때는 몇 층마다? 4m마다 한 개층이죠. 그러니까 30가 3, 4, 12, 5, 4, 20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3, 4, 120, 5, 4, 200.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좀 외우기 편하겠죠? 그 가운데가 이제 준초고층이죠. 4번, 건축물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일부 증축하는 행위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나
대수선은 아니다, 아니죠. 리모델링이 뭡니까?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입니다. 아시겠죠?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 요것이 주택법으로 가면은 대수선은 10년 경과하면 가능하고, 리모델링이. 아시겠죠? 일부 증축은 15년 경과로 나오지만 하여튼간에 리모델링은 뭐라고요?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 다 해당되는 겁니다. 5번 공사 감리자는 자기의 책임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설계도서에 의해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자문 이런 게 아니죠, 그죠? 예. 설계한 대로 저를 봐요. 이래 보십시오. 감리하는 게 뭐냐? 설계도서 설계자가 설계한 대로 시공자가 똑바로 하나 못하나 관리 감독하는 것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감리자.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이런 말 아예 없어요. 틀렸습니다. 자, 넘깁니다. 4번 건축법상 용어 정리입니다. 옳은 것 1번 건축이란 신증 개제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수선 아니죠? 뭐죠? 이전은 아니다. 틀려. 하여튼 신증 개제의 시작 신증 개제의 2번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피레침은요 공작물이 아니고요. 피레침은 그 중에 1번 건축 설비 피레침 어떤 번개 칠 때 그죠? 그걸 좀 필요하죠. 피레침은 건축 설비다. 3번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구조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외부 형태의 변경도 포함되죠? 예. 4번 거실이 뭐냐?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맞습니다. 4번 도로는 뭐냐? 인도 플러스 차도, 보행 및 자동차 통행 가능한 얼마? 4m 이상이고요. 예정도로도 포함이 되죠. 5번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것 그랬죠. 여러분들 요약집 124 다중 공중 다중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1번은 뭐냐? 일단은 바닥 면적이 얼마? 5천 이상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 사람들이 많이 거주한다. 문화 및 집회인데 동물원과 식물은 아닙니다. 그건 주로 식물, 동물들이 많이 거주 있잖아요. 사람들 지나가다 보는 것이고 그냥. 종교, 판매, 여객용 시설, 종합병원, 관광흑백. 그러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바닥 면적이 5층 이상이든지 아니 5층이 안 돼. 몇 층 이상? 16층 이상이든지 그 얘기예요. 겠죠? 그러면 아닌 것 1번 일단은 1번 바합 5천 이상인 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맞죠? 그죠? 맞아요. 밑에 6천 종교 7천 판매 다 맞아요. 근데 8천도 맞지만 동물원 얘기잖아. 동물원과 식물원은 아니다. 답 4번이죠. 5번 층수가 18층은 16층 이상이죠.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건축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건축물이 뭐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요약지 안 봐도 쉬운 것들은 그냥 문제 풀면서 넘어갈게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죠.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과 플러스 이에 딸린 시설물이죠. 예, 대문 담장이죠. 근데 앞에 있는 것이 주된 건축물이라면 주된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의 대문 담장만 있다. 그건 아닙니다. 있다는 전제하에 같이 싸잡아서 건축물로 취급한다. 그러니까 대문만 들어가도 뭘로 들어가도 뭘로 봅니까? 주거 침입. 아시겠죠? 대문만 들어가도 꽃집 안까지 안 들어가도 돼요. 마당만 들어가도 도둑이야 그러죠. 3번 문화재보호법 2번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억나죠? 그죠? 대지가 없으므로 건축물 아니다. 맞죠? 얘도 건축물이죠.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2번 틀렸죠?
3번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당연히 요거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3번, 4번 다가구주택은 단독이죠? 단독. 5번 독서실, 동물병원 당연히 요거는 이종근생입니다. 이종근생. 자, 그 다음에 7번 주택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다중주택. 한 개 동의 주택 수위는 바합이 330 이하, 층수가 3계층 이하. 맞죠? 예. 2번 다가구. 층수가 얘도 3계층이죠? 틀렸네요. 3계층 이하. 바합은 660 이하. 10이 아니고 19세대. 그죠? 19세대 이하. 이하죠.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아닌 것 당연하죠. 아파트는 5계층 이상. 연립은 그죠? 4계층 이하 660초가. 다세대 4계층 이하 660 이하. 그래서 연초 다이. 연초 연립은 면적이 660초가. 다세대는 660 이하. 연초 다이. 시작. 연초 다이. 무슨 뜻이에요? 담배 피면 죽는다 그 말이죠. 연초 다이. 자, 넘기세요. 아침에 뉴스 나오더라고요. 뉴스 나오는데 이제 담배 피는 분한테 미안한데 이제 길거리 가면서 이렇게 걸으면 담배 피는 걸 이제 법적으로 이제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참 좋은 법이죠. 8번. 근데 좀 단점이 있어요. 나도 담배는 안 피지만 그런 분들의 필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고 해주는 게 맞아요. 무조건 규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끼리 어디서 이렇게 필도 해주고 해야 되지. 그런 건 안 마련해주고 무조건 막 규제만 하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밥만 많이 먹어도 건강에 안 좋은데. 예, 예. 밥만 많이 먹으면 건강 안 좋잖아요. 그렇죠. 과식하면 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밥만 먹는데 음식이라는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서로 상생하는 걸 해야 돼. 상생하는 거. 저는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아파트 발코니에서 담배 피는 거. 그건 참 그 바람 날려가기 때문에 어차피 법적 처벌은 안 됩니다. 그건 안 돼. 왜? 내가 하는 게 바람 날려가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대놓고 그런 거 아니잖아. 이것이 하게 되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위에서는 막 냄새 난다 뭐라 그러고 그럴 때 싸우지 말고요. 그냥 바가지 물 떠와서 그냥 확 버버려. 그냥 있었네? 그럼 되지 그냥 뭐. 자, 그 다음에 웃고 넘어가요. 8번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저를 보세요. 일단 이걸요 125 뭐 이거 갈자갈자 정리합시다. 125페이지에 요약집 125 쌍글 1번이 뭐냐. 건축법을 무조건 건축물을 하면 건축법을 적용받는 게 맞지만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을 100% 적용받지 않는다. 1번 문화재보호법상 총 5가지예요.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그 다음에 2번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철도 역사 건물은요 건축법 적용받아 건물 지은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고 선로가 보이는 그 안에 있는 철도 그 부지 안에 있는 거야. 부지 안에 있는 운전 보안시설,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그 다음에 기타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 급탄 급유시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평도 안 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쟁수시설,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일명 간이 창고인데요 공장 용도이어야 되고요 이동이 쉬워야 됩니다. 들락날락, 그죠? 지붕 벽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천 구역 내에 수문조작실. 여러분들 하천 가보시면 이렇게 큰 강이죠. 강 보면은 이렇게 좀 댐은 아닌데 이렇게 물을 좀 가둬두고 이렇게 내리는 문이 있습니다. 4대강처럼 있어요. 그 하천 옆에 보시면은요 하천이 있는 것이 하천 옆에 조만한 거기 끝에 보면은 좀 오두막시처럼 이게 집진 게 있어요. 이렇게 그거 딱 봐도 뭐 지붕 벽 다 있잖아요. 안에가 뭐 한 2평 뭐 얼마 안 돼요. 거기 안에 이제 그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거 다 있죠, 그죠? 그 수문 조작실 건축물이지만은 요거는 뭡니까? 그 수문 조작실이 있는 그 지목이 뭘까요? 대지요? 하천이 하천. 그러니까 하천법을 적용받아 하천법.
5가지입니다. 아시겠죠? 5가지 뭐라고요? 문화재, 문 동그라미, 철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에 고 동그라미, 4번에 창 동그라미, 5번에 수 동그라미. 따라합시다. 문철수 고창. 아시겠죠? 문철수의 고향은 고창이다. 고창. 문철수 뭐라고요? 고창. 일단 크게 문화보호법 딱 나오셔야 되죠. 철도, 수문조작실, 고속도로, 창고. 아시겠죠? 성은 문씨요. 저는 성이 다 문씨예요. 문씨. 그래서 술 먹을 때도 문종관 참 문씨입니다. 아시겠죠? 문철수 고창. 아시겠죠? 안철수 아닙니다. 아시겠죠? 문철수요. 문철수 고창. 어디라고요? 고창. 일단 그렇게. 그 다음에 쌍가리 1번 보세요. 건축법을 100% 전부 적용한다. 반대 그죠? 적용한다. 어디에서? 도시지역 안에서 건물 지을 때, 도시 외인데 하필은 그 안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그 다음에 동이에요, 읍이에요. 하지만 섬인 경우에 동읍이 섬이 있다. 500명 이상인데, 근데 가로 2번 요와 반대. 도시지역이 아니에요. 도시 외 지역인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이에요. 동이 아니에요. 읍이 아니에요. 섬인 경우는 동읍이 맞지만 500명이 안 돼요. 반대는 반대. 이럴 때는 6개의 법률은 적용치 않겠다. 대도건 건방대. 시작. 대도건 건방대. 한 번 더 시작. 대도건 건방대. 제가 앞서 얘기하면 얘기해 보세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대지 분할 제한. 이렇게. 자, 그러면 8번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바로 문철수 고창. 찾아보세요. 어리으라고 비읍죠. 문철수 고향이 고창이다. 9번 제2종 근생시설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 문제가 특별하게 이게 좀 어렵게 나왔어요. 문제 이렇게 어렵게 안 냅니다. 시험에. 하지만 이 공부를 해두면 좋겠죠. 여러분들 127 펴보세요. 문제집, 요약집. 거기 1번 건축물의 용도와 용도별 건축 종류가 여러분들 기본서에는 양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것들 중요한 것들만 묶어놓은 건데 방금 1번 단독과 2번 공동은 방금 문제 풀이하면 했고요. 그죠? 자, 3번과 1종과 2종이 제일 잘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중요한 것들만 내가 묶어놓은 건데 간략하게 제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풀이가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1종 근생, 식품, 잡화 등등의 일용품, 일용품이니까 일종이에요. 그래서 일용품 판매하는 소매점, 일용품, 일명 다이소, 아시겠죠? 다이소의 매출액이 엄청 나답니다. 1년 매출액이. 일용품 다이소, 알죠? 소매점. 왜 다이소인지 알죠? 그죠? 안에, 그 다음에 2번. 1천 미만까지입니다. 미만까지. 그러니까 아파트 앞에 있는 1층에 지하에 있는 뭡니까? 슈퍼 다 포함돼요. 근데 1천 이상은 뭡니까? 판매시설, 대형 마트. 휴게 음식점 300 미만까지고요. 300 이상은 2종입니다. 그다음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치과, 병원은 의료시설이죠. 한의원, 침술원, 적골원, 조선원, 안마원, 안마시설소는 2종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얘는 뭐죠? 옛날에 말하면 동사무소도 그죠? 지역센터, 파출소, 지구도 등등 읽어주시고요. 전부 다 1천 미만. 마을회관, 등등, 변전소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9번 금융업소, 사무소, 우리와 직접 연관된 부동산 중개사무소. 얼마? 30. 그러니까 1종 근생지역은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면적을 30 미만까지밖에 안 돼요. 한 몇 평 정도? 10평 남집. 그러면 됐지. 거기서 무슨 사업할 거야? 솔직히 한 5평도 돼요. 5평.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가면 좀 크잖아요. 근데 딴 데 가면 다 요래야 10평 남이 됩니다.
강남 가보세요. 3평. 그것도 2층 올라가는 계단 밑에 창고 제가 그렇게도 해요. 본인이 걸리면 이건데 불구하고 하는 거 왜 없으니까. 그런 자리가 얼마인지 압니까? 내가 아는 한 1억에 1억에 500. 정말 비싸요. 그러니까 이면도로 들어가고 해도 거의 뭐 보증금 1억 가까이 하고 월 한 300, 500 줍니다. 그러니까 워낙 비싸니까. 그 왜 하느냐? 뭐 집이 뭐 가장 싼 집이 7억, 8억이니까, 10억 되니까 그냥 뭐 한 달에 하나만 해도 유진해요. 그러지 마요.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또 오피스들이 많거든요. 보통 뭐 2억, 3억 하나 하잖아요. 그런데 임대는 뭐 1억에 뭐 한 150, 200 하니까 그것만 꾸준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10몇 년 전에 그 광명 사거리에서 강의할 때인데 거기도 광명 세롬이었어요. 세롬 옛날에 했을 때인데도 거기 있는 그러니까 주부 한 분 오셨는데 남편이 이제 강남에 산다더라고요. 강남인데 이면도로 한 10몇 명 있대요. 10몇 명이 전부 다 주로 오피스텔 유지하는데 자기도 가서 하다가 이제 신랑이 너도가 따라 해가지고 이제 온 거야. 이제 붙었어요. 따로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돈이 없어서 그냥 같이 하긴 하는데 굉장히 돈벌이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싸우니까 구역을 뜯은 거야. 요 구역은 너, 요 구역은 너 이렇게 뜯은 거예요. 왜? 돈의 문제가 싸우거든요. A가 와도 너 거 아니야. 그 사람 거야. 무조건 구역 들어 겁니다. 구역 들어. 그런 경우. 근데 지방에 비하면 그죠? 예, 조금 좀 괴리가 있지만 광주 같은 경우는 아무리 아파트 아무리 좋아도 내 생각은 한 보증금 한 5천에 월 한 100이면 될 거야. 80, 70. 더 넘어요? 아, 그래 좋은데 이거 있구나. 근데 너무 여러분들 얘기할게요. 목이 좋은 건 맞긴 맞는데 그렇게 비싸게 주려고 들어올 것 같으면 들어가지 마세요. 베테랑이 아니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안 되면 그냥 메꾸다가 다 봐야. 그러니까 목이 좋은 건 맞지만은 조금 더 목이 좀 덜 좋을지라도 본인의 노력으로 조금 더 경험 쌓아가지고 하는 것이지. 아니 목 좋다고 사람들이 내 집에 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가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또 잘하느냐 그걸 본단 말이야. 목이 좋으면 뭐야 하니까 그 사람 뭐 설명도 못하고 뭐 이래 버리면 안 가요. 근데 목이 좋은데 왜 나오면 가게가 왜 나옵니까? 목 좋은데 목이 좋은데 장사 왜 안 되니까? 맛이 없으니까 안 되지. 마찬가지입니다. 못하니까 못 팔아주니까. 그래서 그 비싼 데는 능력껏 경험해서 해가지고 본인이 진짜 할 수 있는 능력 될 때 잡는 것이지 월세가 비싸다고 목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제가 권장하는 것이 원룸촌 들어가라 해요. 들어가라. 원룸촌 들어가면 조금 더 그나마 좀 월세 좀 낮고요. 좀 싼 것부터 하라. 임대부터 하다 보면 매매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좀 이렇게 좀 자리를 좋은 데로 옮겨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하여튼 간에 일종근생은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30 미만이고요. 자, 넘깁니다. 자, 이종근생. 일종은 혼자 가요. 이종은 둘이 가요. 그랬잖아요. 그죠? 둘이 가요. 공연장, 극장, 영화관 500 미만까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앞 주거적 부근에 가면은 극장이 있습니다. CGV 있습니다. 일명 소극장. 하지만 500 이상이면 뭐냐면 집회. 종교 집회장 500 미만까지고요. 500 이상은 종교시설, 총포 판매소, 장의사, 동물병원, 일반 음식점, 학원 500 미만까지고요. 500 이상은 교육 연구시설, 자동차 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 무도 학원은 위락시설입니다. 독서실, 기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리장, 당구장 등등 500 미만까지입니다. 탁구장은 일종이고요. 이상은 500 이상은 운동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500 미만까지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30 미만까지면 일종근생, 30 이상 500 미만까지는 이종근생입니다. 그렇죠? 500 이상은 업무시설이고요. 다중생활시설이 500 미만이면은 이종근생, 일명 뭡니까? 일명 고시원들, 그죠? 그 다음에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 달라는 점, 150 미만까지가 2종, 이상은 위락시설. 그 다음에 여기 이 건물 2층에 왜 폐업했는가? 여기에 걸려서 된 거, 여기 걸려서. 그 다음에 안마시설서, 노래연습장 전부 다 2종 근생입니다. 나머지 중에서는 중요한 것들 몇 개 나왔습니다. 동물원, 식물원은요, 동식물 관련이 아니고 문화 및 집회,
공항시설은 운수시설. 유치원은 교육연구지만 밑에 어린이집은 노유자입니다. 노유자. 어린이집, 아동복지, 노유자. 청소년은 소년하고 유소스텔은 소년시설. 체육관은 체육관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운동이고요. 옆에 적어보세요. 여기 만약에 운동시설이 1000 이상이면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이거요. 운동시설이 체육관이 1000 미만이면 운동이지만 1000 이상이면 뭐라고요? 문화 및 집회고요. 오피스텔 업무시설, 휴양콘도 숙박시설, 그외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업소는 외락시설, 주유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시설, 화장시설, 동안당, 묘지 관련시설,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전부 다 관광휴게시설, 어린이회 관광휴게, 구안망짝 관광휴게, 휴게소 관광휴게. 그 다음에 취사시설 있죠. 등에 300제곱미터 미만까지의 취사시설 등은 지금 이제 휴가철을 좀 지났지만, 예, 좀 연관이 있죠. 예, 야영장 시설인데 이것이 300 이상이면은 뭐라고요? 수련시설이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인데 요 관련된 문제는 좀 풀어보셨다 할게요. 9번. 자, 9번. 2종 근생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종. 해당하는 것 모두 몇 개인가? 먼저 기억. 바합이 300제곱미터인 휴게시설 보세요. 일단은 요거는 뭡니까? 300 미만은 1종이고 300 이상 2종이죠. 300제곱미터 인은 300 이상 2종이죠. 맞잖아. 그래서 요거는 2종 근생이 맞죠. 기억은. 니은의 일반 음식점은 면적 규정 없이 무조건 그냥 2종 근생이죠. 기억하고 니은. 그 다음에 디귿. 치과의원, 한의원, 안마원은 1종이죠. 리을. 500인 다중생활시설. 들어보세요. 다중생활시설은 500 미만과 500 이상이죠. 500 미만은 2종, 500 이상은 숙박. 그러니까 500은 숙박이죠. 그거는. 디귿은 숙박이죠. 2종이 아니죠. 미음. 자, 500인 극장, 영화관. 얘는 뭡니까? 얘는 500 미만이면은 2종이 맞아. 500 이상이면 얘는 뭐죠? 문화 및 집회니까 틀렸죠. 얘는 문화 및 집회. 종교 집회장도 마찬가지죠. 500 미만이면 2종이에요. 500 이상이면 종교니까 틀렸죠. 예, 그래서 기억과 니음은 맞죠. 두 개만. 10번. 건축물의 용도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매점으로, 아까 일용품 다이소 그죠? 소매점. 바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종 근생시설에 해당한다. 얼마 미터죠? 1천. 틀려지죠? 1천 미만이 아니죠. 미만. 그래서 1천 미만. 그렇잖아. 일용품 1, 소매점 일용품 1. 뭡니까? 1천. 예? 그건 휴게 음식점이고, 휴게 음식점 구분은 300 미만 이상이고. 그럼 맞죠. 그쵸? 1천 300인 건 맞죠. 그죠? 예. 300 미만은 틀린 겁니다. 왜? 300인 경우는 1천 미만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막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들 질문 잘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뭐뭐인, 뭐뭐 이상, 뭐뭐 미만, 요거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1번이 1차 이상이면 뭐라 그랬죠? 판매시설. 2번 어린이집, 노인복지는 노유자. 맞네요? 예, 답 2번. 3번 관람석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요거는 여기 요약집이 없는데 기본서에 있는데 뭐 요거는 지금까지 나온 데 없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걸로 그렇다고 넘어가세요. 관람석 바합이 1천 이상인 경마장, 동그라미 경마장. 1천 이상 경마장은요, 운동이 아니고 문화 및 집회입니다. 문화 및 집회. 3번은 그렇게만 해주시고요. 4번 동식물원은 동물 및 식물 관련이 아니고 문화 및 집회. 야외 극장, 야외 음악, 얘는 뭐요?
관광 휴게. 그래서 3번은 뭐 몰라 좋아요. 1, 2, 4, 5. 그러니까 요약집이 있는 것만 알아도 문제를 다 맞춥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역사상 요약집 있는 내용 다른 걸로 정답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11번까지 할게요. 자, 11번. 건축물의 용도와 그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로원에 들어갈 내용은 찾아봐요. 답보지 말고. 그렇죠. 일종 근생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일종 근생은 30 미만이죠. 맞죠? 만약에 이종은 500 미만. 정확히 말하면 30 이상 500 미만인데 일단은 500 미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야영장시설 나오잖아요. 화장실, 취사시설, 밥 얼마 미만? 300 미만까지 뭡니까? 야영장이죠. 맞죠? 300 미만이죠. 30표 300이죠. 이게 만약 300 이상이면 그때는 수련시설. 그랬죠.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12번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